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기술과 기업, 그리고 경제계에 떠도는 헛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오늘은 HMM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현재 HMM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경기장에서는 그동안 안 다뤘던 HMM의 과거,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화의 타짜에 보면 고니가 고광렬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에 좀 파도가 많아. 사실 이 HMM이 진짜 우리나라 재계 전체를 놓고 봐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파도가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HMM은 그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우리나라 해운업계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진해운의 몰락을 기점으로 전후반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MM의 옛날 이름, 바로 현대상선입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HMM, 현대그룹의 계열사였어요. 생일은 1976년 3월, 현대중공업이 출자해서 처음에 아세아상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이후 1983년에 현대상선으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현대상선은 1985년 동해상선, 같은 해 12월 신한해운, 88년에는 고려해운, 99년에는 한소해운을 흡수합병하면서 진짜 잘 나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금강산 관광도 처음에는 현대상선이 맡아서 했었죠. 당시 현대상선이 꽤나 잘 나갔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상선의 그 영광의 시절은 얼마 가지 못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나 갔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의 대침체가 찾아오면서 현대상선은 완전히 직격탄을 맞게 돼요.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당시 현대상선의 경영진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해운업이 장기 침체에 빠졌던 것은 우리나라 해운회사 경영자들의 뼈아픈 오판이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미쳤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06년과 2007년은 그야말로 해운업계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은 이와 같은 황금기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선주들과 꽤나 비싼 가격으로 긴 기간의 장기 운송 계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싼 값에 길게 배를 빌리는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문제는 그런 장기 용선 계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거죠. 세계 경기는 얼어붙었고 당연히 물동량도 급감했습니다. 빌린 배들을 아무리 굴려봤자 바닥에 다다른 해상 운임을 받고는 그 비싼 용선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국내 해운업계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운업이 이렇게 커다란 타격을 받고 이걸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봉량 기준 세계 1, 2위 해운회사였던 머스크와 MSC가 소위 치킨 게임을 시작해요. 이게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HMM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보이시죠? 2010년부터 그야말로 바닥 없는 추락이 계속되는 거. 그리고 한진해운이 2017년에 결국 파산하면서 한국 해운업계는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한진해운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운업계 역사에 길이 남는 멍청한 결정, 본헤드 플레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진해운의 청산은 아예 한국 해운업 전체의 몰락을 불러왔죠. 한진해운 대신 키워보려고 했던 현대상선 역시 해운동맹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화주들도 찾지 않게 되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현대상선은 이런 상황에도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상선을 망하지 않게 붙들어 놓은 것은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몰락을 불렀다고 평가받는 한진해운의 파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지만 북쪽에는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절대 왕정 국가가 틀어막고 있잖아요. 사실상 섬나라죠. 글로벌 육상물류를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해운업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해운회사 이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국적 선사가 있는 거하고 같지가 않죠. 막말로 코로나19 때 물류대란처럼 해상물류가 꽉 막혀버렸을 때 외국 선사들은 동쪽의 조그마한 반도 국가는 그냥 스킵해버릴 가능성도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현대상선은 이제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상선은 한동안 좀비가 됩니다. 물론 현대상선이 좀비로 지내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좀비처럼 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한 방이란 무려 20척에 이르는 초대형선, 세계 최대 규모 선박인 24,000TEU급 선박 12척과 16,000TEU급 선박 8척이 바로 빈사 상태에 있던 현대상선의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20분기 연속 적자였던 기업이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그거야 물론 나라 돈이죠. 현대상선을 좀비로라도 살려놓고 그 한 방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공적 자금은 무려 7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현대상선과 정부의 이 도박은 코로나19라는 천운을 만나 정말 대박이 나버립니다. HMM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아까 말한 20척의 초대형선을 인도받는 시점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 그리고 거기서 이어진 해운 운임이 미칠 듯이 상승하는 그 시점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 당시 HMM 관계자한테 직접 말 그대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하여튼 HMM은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20분기 연속 적자를 내던 기업이 2년 만에 영업이익 10조를 내는 회사가 됐죠. 물론 이 영업이익 10조는 말 그대로 커리어 하이긴 해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위대하지만 매년 21-22 시즌처럼 득점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HMM은 또 2023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94% 급감하기도 했어요. 참 진짜 냉탕과 온탕을 마구마구 오가네요, 정말. 오늘 경기에서는 HMM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해운업계의 거센 파도를 거쳐왔는지, 또 커리어 하이는 어떻게 찍었는지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도 어떤 선수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주경기장의 윤희종 기자였습니다.